마지막으로 폭탄 하나 터뜨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엔 아마도 저희와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충청 리뷰 이재표 국장이 기사를 썼겠지만 네. 현 시점에선 최초로 저희가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폭탄입니다. 네.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캠프가 선대위의 의장단을 선임했어요. 네. 이한구, 안상수, 임태희, 김무성. 이 김무성 말이죠. 저희가 트로이 목마. 그렇죠. 무관도 끝내고 복귀할 것이다. 복귀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벌써 2달 전부터 주장했는데 드디어 네. 복귀했어요. 복귀하자마자 막말로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장단 마지막 멤버가 누구냐? 김태호. 이 김태호 의원 관련해서 저희가 엄청난 폭탄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떤 폭탄이냐? 때는 지난 2011년 4월 4.27 재보궐선거 때입니다. 저희가 4.27 재보궐선거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다음날 나는 꼼수다가 최초 녹음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시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 네. 그리고 단일 후보였어요. 단일 후보였고요. 단일 후보. 그리고 여기에 유시민 전 대표가 올인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고향에서 과연 친노 후보가 탄생하느냐 마느냐고 하는 초미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친노와 범야권이 결집했죠. 그리고 상대는 한나라당의 김태호 후보. 김태호 후보는 경남도지사였습니다. 하지만 각하의 예쁨을 받고 국무총리를 거쳐 차기 대권 후보로 키우려는 꿈나무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에서 낙마하고 미끄러지고 삑살이 나죠. 그런데 재기를 바로 이 김해을 재보선에서 그렇게 크게 사고를 친 사람은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재보선에 나왔어요. 네.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태호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권에도 그리고 우리 각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1억을 김태호 선거 캠프에 줘서 투표를 방해했다. 자, 어떻게 방해를 하려고 했느냐. 네. 물론 이건 당연히 이 1억 원은 선관위에 신고도 안 된 불법 자금입니다. 예. 김해을 유권자 중에는 말이죠. 부산 창원 지역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유권자 중에 3분의 1은 창원 주변에서 3분의 1은 부산 주변에 그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이랍니다. 직장인이 많다.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 지역의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했거든. 제가 창원 극동방송에서 일했고 창원 MBC에서 토론 프로 사회를 봤거든요. 창원에서 김해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는 창원 터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중요합니다. 삥 돌아가야 돼요. 저쪽으로. 창원 터널 여기가 막힌다. 밀린다. 그러면은 재보선. 그들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평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시까지만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8시까지 그 집으로 가야 돼. 6시 퇴근하고 8시까지 투표하러 되돌아오는 젊은 직장인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터널이 바로 창원 터널이다. 네. 그런데 이 창원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을 방해하면 네.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젊은 직장인들의 그렇지. 그렇죠. 완전 디도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저 투표 시간을 조금만 늘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가는 시간인데 거기에 러시아워에 걸려서 그 늦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계속 얘기하고 요청했습니다. 창원 터널을 통해서 창원에 사는 분, 마산에 사는 분들이 김해공항에 가는 길이 많거든요. 근데 한 2시간 전에 출발하지 않으면은 비행기 못 탈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지역에선 상식이에요. 투표소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 언론, 중앙 언론에서도 예. 이 창원 터널의 교통 체증이 예. 투표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당장 당시에도.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4월 27일 이틀 전인 4월 25일 연합뉴스 김해열 투표율 창원 터널이 변수. 그렇죠.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원 터널이 투표율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김태호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이봉수 후보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 3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이 구사되지 나왔다. 않나. 이거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 지금부터 팩트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당시 돈을 직접 전달했던, 지금은 구속된, 그러니까 방송 초반에 정우택의 대만 성상납을 증언한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바로 그 손인석 씨가 구속 직전에 자필로 남기고 간 문서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자, 선거를 앞둔 4월 네. 당으로부터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한나라당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입니다. 김태호 당시 후보에게 1억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당이 손인석 씨에게 했어요. 예. 그래서 손인석 씨는 자신이 먼저 1억을 마련합니다. 자기의 개인 계좌, 외환은행 계좌에서 09018 땡땡땡땡땡땡에서 1억 원을 인출합니다. 네. 그리고 김해로 직접 본인이 가서 네. 전 경남 정무부지사, 그러니까 안모 씨. 김태호의 최측근이고요. 김태호의 측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태호의 후보의. 최측근이고 대학 후배입니다. 그래서 1년 후배. 경남 지역에서는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이 안모 씨에게 5천만 원을 일단 전달합니다. 네. 5천만 원을. 그리고 그 다음 날 손인석 씨의 측근 임모 씨를 통해서 나머지 5천만 원을 역시 김태호 캠프 사무실에 전달합니다. 아, 네. 자, 요 돈의 전달 과정은 대단히 자세하게 계좌번호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왜 개인이 자기 돈으로 했나? 네. 이 돈은 선거 이후 당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아하. 5천만 원은 손인석 씨의 회사 계좌로 토건회사입니다. 토건회사. 예.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송금받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당 총무국에서 국장한테 직접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이것은 그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손인석 씨의 자필 문서의 내용입니다. 네. 이 목적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네. 예. 이 1억 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터널을 막아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라.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막냐? 불필요한 공사를 해서 네. 교통 체증을 유발하라 하는 작전이 하나 있었고, 일단 그날 창원 터널에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통행량 계측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실제 이 돈에 의한 공사인지 네. 아닌지는 확정할 수 없어요. 낮에 그러니까 진행되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애초에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돈으로 그 공사를 했는데 항의가 심하니까 항의가 말이죠. 심했습니다. 당시 임유철 감독이라고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를 소재로 한 비상이라는 영화, 축구팀. 그렇죠.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던 그 감독인데, 창원 터널을 사수하라 이런 명목으로 인제대 학생들과 함께 감시단을 꾸려가지고 계속해서 누가 방해하고 있나, 공사하지 않나 그거를 찍고 감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일찍 끝낸 것인지, 네네. 예. 아니면 계획만 되고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 계측기 교체는 원래 계획된 것이었던 건지 확정할 수 없으나, 최초 이 돈을 마련할 때 계획은 공사를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라였어요. 예. 사실 오후 2시께 누리꾼들한테,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누리꾼들한테 창원 터널에서 공사 중이란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공사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경남 도민일보가 이걸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죠. 자, 네. 두 번째 목적은 뭐였냐? 차량을 동원해서 예. 퇴근 시간 전까지는 여권에 유리한 유권자를 실어 나르고, 실어나르고.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일시에 몰려서 그 음. 지역에 교통체증을 유발시켜라. 아하. 창원 터널 근처에. 그렇죠. 차량을 동원해서 유권자를 실어 나르다가 퇴근 시간
즈음에 그 지역에 몰려가라 이거지. 그래서 교통체증을 유발시켜라 이거지. 음. 이 두 번째 계획은 실행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희는. 네. 낮에 실컷 사람을 실어나는 걸 한 다음에 그 차를 가지고 갈 일도 없는 창원 터널에 갔다는 거 아니야 이거. 가가지고 괜히 서 있는 거 아니야. 밀려와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당시 보도를 보면은 차량 동원 투표 사실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마을회관 앞에서 노인들을 태우고 투표소로 이동을 반복하는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동영상 채증해가지고 이 차량을 찾으라는 그런 게 많이 떠돌아다녔고요. 트위터상에서도 특정 차량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고 그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김태호 측이 근데 5천만 원으로 카니발 한 대 했겠냐고. 아니 5천만 그렇죠. 아니 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100대입니다. 5천만 어. 원이면. 예. 렌트카로 하루를 차를 빌리는데 10만 원가량 하고 거기에 운전기사를 고용하는데도 10만 원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건비 다 해서 50만 원 든다고 쳐. 그렇죠. 예. 아주 많이 주고 줘서 50만 원 쳐. 그래도 100대예요, 100대. 이것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100대가 한꺼번에 저녁 시간에 터널로 확 몰려간다고 생각해봐. 네. 그걸로만 막히는데. 너무 넉넉하게 준 거예요. 만약 하루- 25만 원으로 치면 200대가 몰려가는 거야, 그렇죠. 한꺼번에. 200대가 일부러 천천히 가고 한꺼번에 그 시간에 몰려들어봐. 못 지나가! 씨발. 자, 이 사건은 말이죠. 디도스 때처럼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야. 그렇죠. 왜냐? 디도스 때는 우리가 잡아냈지만 예. 1개 비서관, 20대 비서관이 했다고 다 뒤집어 씌우고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덮어버렸잖아. 하지만 이것은 말이죠.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게다가 그 돈을 직접 마련해서 자기 계좌로 네. 1억을 계좌번호도 알아. 네. 그 계좌로 돈을 마련한 사람이 그리고 그 돈을 직접 들고 와서 전달한 사람이 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있고요. 당 총무局에서 국장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달한 사람의 이름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네. 자, 이건 말이죠. 교통체증 디도스. 네. 그렇죠. 오프라인 디도스. 터널 디도스. 새로 나왔어요. 이 터널 디도스 이 씨발. 딱 걸렸어. 이게 당이야 이 씨발 이게. 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공작당이라고 그러니까 공작. 새누리 공작 새누리당.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여 마침내 밝혀진 단 하나의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최초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건데.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김태호 의원 현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 의장 이야. 이 당선됐다는 겁니다. 이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사실. 범죄죠. 민주주의를 유리라는 도둑들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자, 지금부터 네이버에서 김태호 터널 디도스 검색 부탁해요. 네, 김태호 터널 디도스 신조어 나왔습니다. 터널 디도스. 오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정우택 대만과 김태호 터널 디도스. 과연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이 사안 말이죠.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자 이 대선 기간 내에 반드시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이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 의장이거든. 그렇지. 네. 자, 한국에 들어가는 즉시 이 사안 보다 깊숙이 파헤쳐서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폭탄 투하 완료. 네. 자, 지금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 꺾였습니다. 네. 네, 사과도 그다지 효과가 없어. 아니 지지율 떨어진다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말뿐인 사과를 하면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게- 사과에 진정성이 있어야죠. 그게 말뿐인지 아닌지는 그 당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말뿐이에요. 지금 형국은 그렇게 사과를 요구했을 때는 역사의 판단을 맡기자고 하다가 그렇죠.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런 제스처를 취하니까 불과 사람들이 며칠 믿을 수가 만에. 없지. 그렇죠. 사실은 이게 선거에서는 먼저 치고 나가는 것, 판을 주도하는 것, 이니시테이브를 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이걸 잃었어요. 밀리기 시작했어요. 새누리당이 가장 잘하던 게 이겁니다. 주도권을 쥐고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선공 선빵.
일단 수비 모드로 들어가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비 모드로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자, 진보는 그렇게 코너에 몰리잖아요. 예.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자학을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데 진보는 코너에 몰릴 때 말이에요.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 자학하기 시작. 그러나 보수는 이럴 때 말이죠. 공작을 합니다. 결집하고 공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식적인 공작의 시즌이 오픈되었음을 저희가 선언하는 바입니다. 대선은 공작의 계절입니다. 하물며 이번처럼 새누리당한테 여건이 구도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공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공작은 우리가 상대한다. 아하.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번 대선은 자기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주 역설적인 대선입니다. 그런데 야권에 그런 후보가 2명이나 돼! 한 사람도 구하기 힘든데 우리 정치사에 전에 없던 일이고요. 세계 정치사에도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투표하고 싶은 후보가 2명이나 되는 경우는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했고 아마도 후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탄 하나 터뜨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엔 아마도 저희와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충청 리뷰 이재표 국장이 기사를 썼겠지만 네. 현 시점에선 최초로 저희가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폭탄입니다. 네.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캠프가 선대위의 의장단을 선임했어요. 네. 이한구, 안상수, 임태희, 김무성. 이 김무성 말이죠. 저희가 트로이 목마. 그렇죠. 무관도 끝내고 복귀할 것이다. 복귀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벌써 2달 전부터 주장했는데 드디어 네. 복귀했어요. 복귀하자마자 막말로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장단 마지막 멤버가 누구냐? 김태호. 이 김태호 의원 관련해서 저희가 엄청난 폭탄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떤 폭탄이냐? 때는 지난 2011년 4월 4.27 재보궐선거 때입니다. 저희가 4.27 재보궐선거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다음날 나는 꼼수다가 최초 녹음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시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 네. 그리고 단일 후보였어요. 단일 야권 후보였고요. 단일 후보. 그리고 여기에 유시민 전 대표가 올인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고향에서 과연 친노 후보가 탄생하느냐 마느냐고 하는 초미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친노와 범야권이 결집했죠. 그리고 상대는 한나라당의 김태호 후보. 김태호 후보는 경남도지사였습니다. 하지만 각하의 예쁨을 받고 국무총리를 거쳐 차기 대권 후보로 키우려는 꿈나무 유망주였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젊은 직장인들의. 그렇죠. 완전 디도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저 투표 시간을 조금만 늘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가는 시간인데 거기에 러시아워에 걸려서 그 늦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계속 얘기하고 요청했습니다. 창원 터널을 통해서 창원에 사는 분, 마산에 사는 분들이 김해공항에 가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한 2시간 전에 출발하지 않으면은 비행기 못 탈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지역에선 상식이에요. 투표소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 언론, 중앙 언론에서도 예. 이 창원 터널의 교통 체증이 예. 투표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당장 당시에도.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4월 27일 이틀 전인 4월 25일 연합뉴스 김해열 투표율 창원 터널이 변수. 그렇죠.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원 터널이 투표율을 3분의 1은 부산 주변에 그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이랍니다. 직장인이 많다.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 지역의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했거든. 제가 창원 극동방송에서 일했고 창원 MBC에서 토론 프로 사회를 봤거든요. 창원에서 김해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는 창원 터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중요합니다. 삥 돌아가야 돼요. 저쪽으로. 창원 터널 여기가 막힌다. 밀린다. 그러면은 재보선. 그들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평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시까지만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8시까지 그 집으로 가야 돼. 6시 퇴근하고
8시까지 투표하러 되돌아오는 젊은 직장인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터널이 바로 창원 터널이다. 예. 그런데 이 창원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을 방해하면 네. 하지만 국무총리에서 낙마하고 미끄러지고 삑살이 나죠. 그런데 제기를 바로 이 김해을 재보선에서 그렇게 크게 사고를 친 사람은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재보선에 나왔어요. 네. 다시 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태호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권에도 그리고 우리 각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음. 한나라당이 1억을 김태호 선거 캠프에 줘서 투표를 방해했다. 자, 이런. 어떻게 방해를 하려고 했느냐? 네. 네. 물론 이건 당연히 이 1억 원은 선관위에 신고도 안 된. 불법 자금입니다. 예. 김해을 유권자 중에는 말이죠. 부산 창원 지역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유권자 중에 3분의 1은 창원 주변에서